팬들이 선생님처럼 올드한 이미지 좋아할 것 같아요? 매니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세상에 누가 써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어요. 젊은 직원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지 관리에 방해되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5년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공연장 스피커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저 스스로입니다.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벼락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에 든 카세트 플레이어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 낡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오늘은 교직에 오래 계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죠. 시골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35년을 보냈어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제자 은채의 첫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장은 아직 오지 않았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져봤어요. SNS에는 은채의 콘서트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 아이돌 은채, 오늘 드디어 첫 솔로 콘서트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동네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 벌써 학교로 향하고 있었을 텐데요. 은채를 처음 만난 건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일 때였어요. 키도 작고 말수도 적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졌죠. 맑고 깊은 목소리가 음악실 전체를 채웠어요. 선생님, 저 가수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방과 후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텅 빈 음악실에서였죠. 아이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때부터였나요? 방과 후마다 은채와 함께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부터 시작해서 감정 표현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은채야,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네, 선생님. 그 아이의 대답은 언제나 진솔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은채가 뒤돌아서며 인사하던 모습도 아직 선명해요. 중학교 졸업 후 은채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실용음악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된 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은채가 무대에 올랐을 때의 감동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은채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 은채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고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고 그리고 지금은 솔로 아티스트로까지 성장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오전 10시가 되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초대장이 늦게 도착했을까 해서요. 하지만 평범한 광고지들만 들어 있었죠.
아무래도 바쁘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즈음 뉴스에서 은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콘서트를 앞둔 소감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나올까봐 기대하며 화면에 집중했죠. 어릴 때를 돌아보면 은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를 진짜 이해해준 어른은 없었어요. 혼자 꿈을 키워나가야 했거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은채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고 성숙해 보였지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죠. 그럼 나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대체 뭐였던 거야?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가슴속으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애정을 쏟았던 제자였는데요. 그 아이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저녁 무렵 산책을 나왔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평소 같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풍경인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졸업식 날 은채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심처럼 들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예의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섰어요. 책장 한 구석에 은채가 보내준 사인 앨범이 있었습니다. 비디운 선생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은채라고 적혀 있었죠. 앨범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의례적인 감사 인사처럼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갔어요. 콘서트는 이미 시작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채가 노래하고 있겠죠.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자의 성공을 기뻐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은채와 함께 이 창가에서 별자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아이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일은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거든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거든요. 은채의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대장은 없지만 직접 가서 만나면 되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세면을 마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재킷도 은채가 졸업할 때 입었던 옷이네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문득 생각했어요. 너무 촌스럽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KTX 시간에 맞춰야 했거든요. 가방을 챙기다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물건이 있었어요. 15년 전 은채가 중학생일 때 함께 만들었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였습니다. 이걸 선물로 주면 좋겠다. 플레이어를 꺼내 천천히 살펴봤어요. 낡은 플라스틱 외관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은채와 함께 음악실에서 녹음했던 테이프도 함께 들어 있었죠. 그 아이의 어린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년 만에 은채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지하철을 갈아타며 공연장까지 가는 길이 낯설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던 저에게 서울의 지하철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드디어 공연장 앞에 섰을 때 입이 벌어질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이라는 간판이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채가 정말 대단한 가수가 되었구나 싶었죠. 공연장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팬들이 몰려 있었어요. 대부분 은채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형광 녹색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줄을 서 있었죠. 우리 은채 언니 최고. 오늘 진짜 레전드 무대 보여줄 거야. 팬들의 열정적인 함성이 공연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은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메인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입구에서 관중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갔죠.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스태프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채 선생님. 아니, 가수 은채 제자인데요. 만나고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습관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를 뻔했거든요. 스태프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도윤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은채의 중학교 은사거든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들어갔어요. 분명히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입장 불가세요. 스태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기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았죠. 그럼 티켓을 사서라도 오늘 공연은 완전 매진입니다. 현장 티켓 판매도 없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도 못 꿨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은채의 선생님이시라고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어요. 깔끔한 수트를 입은 40대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직원인 듯 했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음악을 가르쳤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사람은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로비 한편에 있는 소파 근처였죠. 실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했습니다. 은채 씨는 지금 아시다시피 톱스타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미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과거 인물들과의 만남은 말을 흐리더니 제 주변을 한번 훑어봤어요. 제 낡은 재킷과 시골스러운 차림새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지 관리에 방해되거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의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요? 겨우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은채 씨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매니저는 여전히 정중한 어조였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면서 받아본 모욕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세요. 매니저가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크게 들려왔죠. 팬들의 웃음소리, 스태프들의 무전기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손에 들고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이 물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고 구식이고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는, 이미지 관리에 방해된다고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로비를 가득 채운 화려한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되고 아름다운 은채의 모습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은채는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방해되는 존재일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의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인데 오늘은 그저 쓸쓸해 보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든 손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내내 매니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미지 관리에 방해된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어요. 결국 저는 은채에게 부끄러운 과거라는 뜻인가요? 시골 선생님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건가요?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의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악몽 같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미지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로비 한쪽에서 잠깐 대기해 주세요. 매니저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건성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진 소파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공연 끝나고 나서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확답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그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은채를 만나고 가야 했거든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은채의 대형 포스터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국민 아이돌 은채 첫 솔로 콘서트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의 별. 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들을 읽으면서 새삼 느꼈어요. 은채가 정말 대단한 스타가 되었구나.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채 선생님 사랑해요. VIP 입장 시간이 되었는지 특별한 출입구로 들어가는 팬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들어가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늘 아침 정성스럽게 다려 입었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너무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색깔도 바래지고 천도 얇아져서 시골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누구세요? 관계자예요? 근처에서 대기하던 젊은 팬들이 제게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옷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왠지 어색해 보여.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더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함이 커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지? 하는 의구심 가득한 눈빛들. 나 정말 민폐인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은채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은채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음악실에서 혼자 울고 있던 밤이 생각났죠. 선생님, 저 정말 못해요.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제게 은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음정이 안 맞아요. 그날 은채는 한참을 울었어요. 13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고민이었나 봐요. 저는 그 아이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었습니다. 은채야, 노래는 경쟁이 아니란다. 그래도 내가 느끼는 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돼. 그게 진짜 노래야.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함께 연습했어요. 발성부터 다시 시작해서 감정 표현까지. 은채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스쳐 지나갔어요. 은채네 집안 사정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이었죠. 선생님, 저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도시락을 2개씩 싸왔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은채를 위한 거였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이 주세요. 아니야, 선생님이 살 빼려고 그래. 내가 대신 먹어줘. 핑계를 대며 은채에게 도시락을 건넸던 기억. 그 아이의 수줍은 미소가 아직도 선명해요. 가장 생생한 건 음정 연습을 하던 순간들이었어요. 은채가 자꾸 틀릴 때마다 자괴감에 빠졌던 시절. 저는 새벽까지 그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미 10번째예요. 괜찮아. 100번이라도 하자. 인내심을 갖고 반복했어요. 때로는 제 목소리가 쉬도록 함께 불렀습니다. 은채의 음정이 조금씩 정확해질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뻤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그때의 은채는 항상 고마워했어요. 진심 어린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날 때마다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며 현재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로비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늙은 시골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은채의 발판이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었다는 걸까요? 제가 쏟았던 정성과 애정이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인 걸까요? 이제 짐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자괴감이었어요. 은채에게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던 거예요. 로비 한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제 처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은채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손에 든 카세트 플레이어를 꽉 움켜쥐며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을 은채.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외로울까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건 내 몫이 아니구나. 쓸쓸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은채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추억 속에만 머물러야 할 사람이 된 거죠. 로비가 점점 조용해졌어요. 팬들은 모두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고 스태프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로비에서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안쓰러웠어요.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로비는 이미 한산해진 상태였습니다. 간간히 지나다니는 직원들만 보일 뿐 팬들은 모두 공연장 안에 있었죠. 저는 여전히 구석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몸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매니저가 부를까봐 자리를 비울 수 없었거든요. 아직도 계시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그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니저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팬들이 선생님처럼 올드한 이미지 좋아할 것 같아요? 올드한 이미지요? 네. 지금 은채 씨 팬층은 대부분 10대, 20대거든요. 트렌디하고 세련된 걸 원해요.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처음에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분이 나타나면 이미지에 안 좋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가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제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니저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카세트 플레이어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거 지금 세상에 누가 써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 플레이어는 은채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거든요. 함께 만들고 함께 녹음했던. 이건 선물용으로 가져온 건데. 선물이요? 은채 씨가 받을 것 같아요? 요즘엔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는 시대인데.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어요. 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존재인지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거 분실물함에 넣어드릴까요? 짐이 되실 텐데. 아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물건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이것마저 빼앗긴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매니저도 실소를 터뜨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어쩌겠어요. 계속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저를 내버려 둔 채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로비에서 저는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공연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어요. 맑고 깨끗한 그 목소리.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졌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공연이 끝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로비로 나오는 팬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진짜 최고였어. 은채 언니 오늘 진짜 예뻤다. 행복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저도 그들처럼 은채를 만나 기뻐하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체념의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은채를 만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연장 스피커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앵콜 무대의 마지막 멘트인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잠깐 멈춤이 있었어요. 혹시 제 이야기라도 나올까 하는 기대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저 스스로입니다. 그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모든 게 제 노력의 결과예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혼자서 이뤄낸 거거든요.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소리마저 멀게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나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제가 쏟았던 모든 정성과 사랑이 은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요. 그 아이는 정말로 혼자서 모든 걸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이 물건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의미한 과거의 잔재처럼 보였어요.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조명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3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결국 완전히 부인당한 하루.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화를 낼 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할 즈음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늙고 지친 얼굴. 정말로 이미지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KTX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은채의 콘서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 은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정말 멀어졌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의 굴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기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의 모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줄지어 흘러갔어요.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져봤어요. 플라스틱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모욕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버스가 휴게소에서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랑비가 보였어요. 그 순간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어느 여름밤. 그때는 제가 40대 후반이었어요. 학교에 야근을 하며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빨간 펜으로 점수를 매기던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선생님, 문이 살짝 열리면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을 입고 머리카락도 촉촉하게 젖어 있더군요. 은채야? 이 시간에 왜? 죄송해요.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들어와서 앉아. 은채는 조심스럽게 교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무슨 일이야?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은채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노래 못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음악실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 중 하나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 아무도 몰라줘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어갔어요. 은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도, 다들 제가 이상하대요. 왜 맨날 노래만 부르냐고.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은채네 집안은 워낙 가난했거든요. 부모님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도 벅찼을 거예요. 딸이 노래에 매달려 있는 걸 달갑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오늘도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런 쓸데없는 일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고. 은채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13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을 거예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애라고 해요. 혼자서만 노래 부르고 혼자서만 꿈꾸고 교무실 안에 빗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은채의 옆 의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누가 몰라도 나는 널 본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의 재능과 열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걸로 충분해. 음악실로 함께 이동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은채야, 이 소리 들려? 네. 이건 너만의 소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날 밤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채의 꿈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선생님, 정말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넌 특별한 아이야.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요? 다르니까 특별한 거지. 비가 그칠 무렵 은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시 희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비였죠. 누가 몰라도 나는 널 본다. 20년 전 제가 했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은채를 믿었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아이에게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하는 은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때 울음을 멈춘 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음악도 아니었고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보여준 신뢰와 격려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카세트 플레이어를 다시 만져봤어요. 그 안에는 그날 밤 이후로 녹음한 은채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떨리고 불안했지만 점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변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한 거라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오늘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의 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그쳤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며 별 몇 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은채에게 해줬던 말들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다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잊혀졌지만 한때는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추억이 그리고 그때의 진심이 아직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SNS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나 없이도 됐으니 이제 나도 나를 챙길 때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굴욕이 오히려 저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하는. 서재 한편에 먼지를 뒤집어 쓴 키보드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사놨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학교 일에 바빠서, 제자들 가르치기에 바빠서 항상 핑계가 있었거든요. 키보드를 거실로 옮겨왔어요. 창가 자리에 놓고 전원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전자음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언제부터 작곡을 해보고 싶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마 대학생 때부터였을 거예요. 음악 교육과에 다니면서도 늘 작곡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밀려 꿈을 접어두고 살았죠.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음을 눌러봤어요. 도.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멜로디부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동요를 변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제 마음속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외로움, 은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 모든 감정이 선율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첫 곡이 완성되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제목은 잊혀진 교실이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올리며 만든 곡이었죠. 이거 나쁘지 않네. 혼자서 들어봐도 마음에 들었어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매일 작곡에 매달렸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였어요. 시골 선생님의 하루, 빗소리와 추억,
마지막 수업. 하나씩 곡이 늘어갔습니다. 각각 제 삶의 한 부분을 담은 소중한 작품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용기를 내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촬영한 연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손과 키보드만 나오도록 했어요. 이걸 올려볼까? SNS 계정을 오랜만에 열었어요. 팔로워는 고작 30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옛 동료 교사들이나 제자들이었죠. 잊혀진 교실을 연주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설명란에는 간단히 적었습니다. 시골 선생님의 첫 작곡입니다. 처음 며칠은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좋아요 몇 개, 댓글 2-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마음을 담은 음악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조회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100명, 1000명, 그리고 10,000명까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늘어났어요. 정말 순수한 감정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드셨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순수하다는 표현이 많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잊혀진 교실 작곡하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인디 음반 제작사 순수음악의 김 대표라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음반 제작사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곡 스타일이 너무 순수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음악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상업적이지 않고 진솔해요. 이런 음악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첨하거나 과장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앨범 제작 어떠세요? 앨범이요? 네. 10곡 정도로 구성해서 정식 앨범으로 내보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꿈꿔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67의 나이에 데뷔라니. 시간을 조금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음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부족한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누군가의 그림자 말고 이젠 나로 살아야지. 거울 앞에서 다짐했어요. 은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길을 걷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 대표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까지 올라가는 길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난 김 대표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인디 음악만 전문으로 하는 작은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음악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선생님 음악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시대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교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해요. 계약서를 받아보니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제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대형 기획사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남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음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 빛을 받으며 새로운 곡을 작업하는 제 모습이 어딘지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건반을 눌렀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음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67의 늦은 나이였지만
진짜 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은채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이에요. 앨범 작업에 한창 몰두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곡 늦은 꽃의 마지막 부분을 다듬고 있었죠. 선생님, 선생님.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왔어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였죠. 현관 쪽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채였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은채야? 선생님.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어요. 마치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고 있기 안쓰러웠습니다. 일어나. 추워. 선생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은채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상처받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계속 사과하는 은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따뜻한 차를 끓여서 내주었어요. 은채의 손이 컵을 들 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매니저는 어디 있니? 혼자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 한참을 침묵하더니 은채가 입을 열었어요. 콘서트 끝나고 매니저가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오셨었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왜 안 만났니? 무서웠어요. 뭐가? 선생님을 실망시킬까봐 제가 너무 달라져서. 은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제가 아니게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은채도 저를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스타가 된 자신의 모습이 선생님께 어떻게 보일지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왔니? 선생님 영상을 봤어요. 내 영상을? 네. 잊혀진 교실이라는 곡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채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렸을 때의 그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무슨 실수? 콘서트에서 한 말 저 스스로 이뤄냈다고 했던 거요. 은채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선생님 없이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라고 했어요. 과거 인물들 언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네, 하지만 변명이에요. 제가 약했던 거죠. 은채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써주신 가사들이에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제 필체로 쓰인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와 함께 만들었던 노래들의 가사였어요. 이 노래들이 제 음악의 바탕이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고 있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은채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여전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도 달라졌고 은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사제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은채야, 네, 선생님, 내 잘못 아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도,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뒤에 서 있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선생님은 이제 없다는 뜻이야. 은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저도 이제 제 길을 가려고 해.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이야. 선생님, 내가 스스로 이뤄냈다고 했던 말 틀린 건 아니야. 실제로 넌 혼자서 많은 걸 해냈으니까. 은채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제 유일한 스승이었어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럼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없나요? 은채야,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그걸 인정해야 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채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내가 찾아와줘서. 선생님,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의 앨범 꼭 들어볼게요. 그래. 그리고 넌 내 음악을 계속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정중한 인사였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너도. 은채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고 복잡했던 우리의 관계가 마무리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와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방금 전의 대화가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별이라는 제목의 곡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슬프지만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랄까.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건반에 손을 올려놓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첫 번째 앨범 시골 선생님의 피아노가 발매되었습니다.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선생님, 동네에서 공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김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열어보자는 거였어요. 과연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음악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반신반의하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포스터도 만들고 마을 곳곳에 홍보도 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의 작은 음악회라는 소박한 제목이었죠. 공연 당일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연장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분들도 보였어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무대 뒤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 앞에서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도윤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로 올라갔어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게 되어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첫 곡 잊혀진 교실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객석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감탄 소리가 들렸죠. 5곡을 연주한 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음악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순수한 음악을 기다렸어요. 하나하나 소중한 말들이었어요. 제 음악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마지막 연주 전에 마이크를 들었어요. 늦게 배운 게 있다면 잠깐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누구든 스스로를 스승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한 박수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몇 달간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은 스승 없이도 자라는 꽃입니다. 은채를 위해 만든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곡이었죠. 멜로디가 흘러나오면서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들으시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터져나온 박수는 그 어떤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인사하며 객석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모든 분들의 얼굴이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하셨어요. 사인도 부탁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죠. 다음 공연은 언제 하세요? 앨범 한 장 더 사고 싶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제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천천히 걸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작은 꽃들, 골목길의 가로등,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채에 대한 그리움도,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제 안에 평화롭게 자리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오늘의 감동을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의 따뜻함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건반을 누르며 생각했어요. 67의 나이에 이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밤의 별들은 유독 밝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